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중거리 미사일 및 핵전력 조약이 파기된 것, INF라고 하죠. 저희가 몇 번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젠 중거리 미사일과 전략 전술 핵무기가 동아시아에 배치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격적으로 중거리 핵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김정기 TV 김정기 박사가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미국이 전격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쐈습니다. 이거 예상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미니트맨으로 예상을 했죠. 미니트맨은 이제 ICBM이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장거리 미사일이죠. 장거리 미사일을 그 예상을 했었는데 중거리 미사일로 바뀐 거죠. 네. 뭐 어쨌거나 중거리건 장거리건 이 북의 김정은의 간담을 그냥 서늘하게 했던 공포의 그 미사일 발사였죠, 뭐. 예. 네. 한번 그 중거리 전략 핵미사일과 네. 또 중거리 미사일에서 김정은이 갖게 될 공포의 차이점, 결국엔 공포라는 점에선 같지만은 네네. 어떤 형태로 작용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INF라는 것이 아시지만은 Intermediate Range Anti-Nuclear F가 Forces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지난 2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 냉전 시기에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다가 공멸의 위기를 느끼고 감축을 하자 해가지고 중거리 핵전력에 대해서 감축안을 냈던 것이 말하자면 중거리 핵전력 조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네요. 올해 2월에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고 우리도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8월 2일 날 전격적으로 말하자면 INF로부터 탈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이 뭐 최초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거리 순항 미사일 한번 시험 발사를 했고 거의 뭐 4개월여 만에 다시 또 시험 발사를 하게 된 거죠. 네. 야,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ICBM이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중거리 미사일이야말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아유,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틀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원래는 이제 생산을 이제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시험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배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배치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 되면은 일본일 수도 있고 유사시에 한국에도 배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 되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중국이겠죠. 네. 이제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은 3,000에서 5,000km 정도의 사정거리라고 하면은 중국 본토 전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필리핀에 배치가 된다.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중국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중국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에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황상 보면 올해 안에 ICBM 쓰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중거리 미사일 실험,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고강도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에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지금 총집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거리 미사일까지 이 시험 발사를 했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고강도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을 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너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그 경고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즘 얘기 들어보는 거 보면은 네. 김정은 입장에선 내부적인 논리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절대 지존인데 한번 뱉은 말이잖아요. 네. 우리식 셈법에 따라서 솔루션을 가지고 와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안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ICBM은 정말 트럼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가 맨날 저 미국 조에 자랑하는 게 봐라 2년 동안 이 ICBM 발사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핵실험도 없었지 않느냐. 예. 이게 내 공적이라고 2년 동안 스스로 축켜 세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북한이 핵실험하고 ICBM 쏴보세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전부 거짓 선전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가 없어지는 거죠. 성과가 없어지는 거죠. 거짓말한 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 계속 어떤 북한 편을 들 수 있었던 게 트럼프의 스탠스랑도 사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공격 옵션까지도 감안할 정도로 군사 옵션까지도 감안할 정도로 입장이 바뀌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도 상당히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만일에 저 트럼프가 밀리터리 옵션을 취하게 되면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조정자,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북한의 이익만 대변을 해왔잖아요. 네. 그리 되면 뭐 완전히 뭐 3인 초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김병준 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12월 안에 문재인 정권 결단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해서 보면은 크리스마스에 선물 전후로 해서 바뀌는 미국의 입장과 또 ICBM 쏜 거 자체가 그동안 문재인이 주장했던 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 위협이 없다, 핵실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 돼버리죠. 뭐. 문재인 정권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쥐구멍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옹색하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상당히 중립적이 돼야 되거든요. 예. 조정자나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를 더 분노케 했던 것은 처음에 이제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의 입장만 대변을 했는데 트럼프가 딱 보니까 쏘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게는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밑에 있는 문정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차라리 뭐 해구산을 중국에 맡기자 이런 맞습니다.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협력을 할까요? 문재인 정부의 도움 없이도 단독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시하고. 미국이라면은. 예, 무시하고서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니트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평양까지 오는데 30분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양을 초토화 먼저 시키는데 언제 문재인한테 우리 언제 이렇게 개시할게라고 할까요? 그냥 버튼 딱 눌러버리는 거죠. 뭐. 시용 하고 날아가는 그렇죠. 야, 참. 아니 그래봤자 이제 단일 타겟을 그러니까 타겟이 이 단일 타겟이죠. 이제 그 효과는 뭐 이 전쟁으로 확전된다기보다는 김정은을 훨씬 더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 같아요. ICBM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전략 핵무기 외에는 탑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전술핵도 보통 탑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뭐 동창리라든지 이런 데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거 이런 거는 시나리오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외과 수술식 그런 공격 방식이죠. 서지컬 에어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미국에서 그렇다고 뭐 무고한
그 시민들까지 살상하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겠죠. 시설을 상대로 하겠죠. 예, 시설이나 아니면 김정은이라든지.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최근에 얘기 들어봤더니 네. 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스텔스기로도 충분히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뭐 공군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 이 국방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별로 신뢰를 두진 않습니다. 의지가 없죠. 네. 뭐 무기야 미국에서 들여왔으니까 좋은 거겠지만. 의지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총체적으로 요즘 뭐 무장 해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라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지키게 하기 위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투표권 행사밖에 없죠. 뭐 총선 통해서 심판하고 대선 통해서 정권 교체하고. 그런데 뭐 지금부터 뭐 문재인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미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초토화됐는데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2년 6개월 가까이 터져 나올 게 한두 개겠습니까? 정말 많죠. 그냥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대선은 우리 보수 쪽에서 후보를 통합 후보만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정권은 가져올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희망 섞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위기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북한만 미사일 있는 거 아니죠. 미국도 있습니다. 있는 수준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이 있고요. 핵전력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과 핵으로 북을 압박하려면요. 결국에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 과연 미국을 도와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를 다시 증진해야 됩니다. 한미동맹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 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877-1477로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유튜브 회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김정기 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김정기 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